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설명이 뭐 기본적으로 다 된 내용이죠. 그래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는 본건이 없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선의 점유란 본건이 없음에도 본건이 있다고 오신하고 있는 상태의 점유이며, 악의 점유는 본건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본건 유무에 의심을 품고 있는 상태의 점유입니다. 그리고 2번 선의 점유에 추정된다고 그랬죠. 자, 자성, 공평, 선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 선의 점유를 부정한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언제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되고 패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타주 점유로 전환된다고 그랬죠. 아시겠죠? 2번 다 봤습니다. 3번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다 설명이 됐죠. 이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는 선의 점유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본건이 없음에도 있다고 오신함에 있어서 과실이 있으면 과실 있는 점유고, 그에 대해서 과실이 없으면 과실 없는 점유입니다. 근데 이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과실은 추정 안 돼요. 그래서 무과실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다 봤고요. 그 다음에 평온 공연한 점유와 폭력 은비에 대한 점유도 다 설명이 된 내용이고, 뭔지는 그냥 의의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추정이 됩니다. 197조에 따라서 추정이 되고, 따라서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지겠죠. 다 설명을 했던 내용이고요. 이 판례를 한번 볼까요? 판례. 판례는 뭐 그렇게 뭐 새로운 내용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그냥 이렇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 뭐 강포행위, 포악하고 강제력을 쓰고 뭐 이런 얘기죠.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하는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대요. 이의를 받았습니다.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그냥 판례죠. 당연하겠죠. 평온공연이랑 관련 없는 내용이에요. 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다거나 이것은. 그래서 2번도 다 봤습니다. 그러고요. 이제 계속점유, 불계속점유 봤죠? 계속점유로 추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점유 기간에 어떤 끊김이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이죠. 그래서 계속점유란 현재까지 중단됨이 없이, 그러면 계속점유고, 중단이 생긴 경우에는 불계속 점유겠죠. 그래서 점유 계속도 추정이 됩니다.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추정이 돼요. 그리고 점유 계속의 추정은 전후 양시에 점유권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인정되는 한 유지된다. 근데 여기서 그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아까 그 추정에서 우리 197조에 자선 공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점유 계속 추정은 조문을 달리해서 추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자선 공평에 안 쓴 거죠. 그리고 웬만해서 계속 될 거라고 추정이 되잖아요. 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여기다 계속 점유를 추정을 하고 더 넣고 싶으면 여기다 뭐 개를 적당한 지점에 넣으면 됩니다. 그죠? 자선 공평 개 이렇게 해도 되고요. 뭐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다 했고, 점유권이 취득되고 소멸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조 볼까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점유자가 이양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이 소멸하죠. 그죠? 그러나 204조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4조 규정이 뭐냐면 점유 회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점유 회수 204조 이게 뭐냐면 그 점유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점유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회수, 또 보유, 보전 이렇게 나눠가지고, 회수는 반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보유는 방해, 제거에 대한 내용이고, 보전은 이 방해 예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지금 204조는 이 회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4조가 여러분들 이제 그 조문이 있으면 찾아보셔도 되고요. 204조가 뭐라고 했냐면 점유가 침탈되면 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해서 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이 얘기인데 지금 204조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했대요. 이 204조 이 규정에 의한 내용으로 회수를 하면 상실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왜 이 조문을 뒀을까요? 그러니까 침탈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뺏어갔어요. 침탈자가 뺏어갔어요. 그러면 잠시 점유가 사실상 지배를 잠시 잃어버렸죠. 사실상 지배가 약간 어떤 시간적 텀이 생긴 거잖아요. 점유하다가 뺏겼어요. 침탈됐는데 어떤 기간이 있는데 이만큼이 침탈됐는데 회수를 했어요. 이 점유자가 뺏어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점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냥 유지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회수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소멸하지 아니한답니다. 아시겠나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2조에서는요. 그리고요. 점유권의 양도라는 규정이 있는데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도 그런 거 배웠죠. 현실의 인도 이런 거 배웠잖아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점유 개정 이 내용 간략하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여기서 한번 다시 나오는데 이 점유권의 양도에는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이런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현실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 1항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상기를 시켜볼까요? 이렇게 해서 현실의 인도를 봅시다.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현실의 인도라는 것은 매수를 했으니까 어떤 동산을 이렇게 넘겨준다는 얘기죠. 넘겨줬습니다. 매수인한테. 그러면 이 을은 소유자가 되면서 한편 점유자가 되는 거죠. 지금 점유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소유에 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점유가 이렇게 현실의 인도에서 효력이 생기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간이 인도는 뭐였죠? 이 사람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임차 중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이 간이 인도 상태니까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소유권도 취득하고 그냥 점유권은 있었으니까 있던 점유권도 취득하는데 이 점유가 소유권에 관련된 점유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점유 개정 이런 거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했고요. 한번 봅시다.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설명을 한 거예요. 직접 점유의 취득, 그래. 원시 취득. 직접 점유가 뭔지는 아시겠죠?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 배웠습니다. 간접 점유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입니다. 직접 점유의 원시 취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 곧 배울 텐데 시험에 거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무주물 선점. 그러니까 주인 없는 물건을 주었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점유가 취득이 되죠. 그러면서 원시 취득이 됩니다. 원시 취득. 자기가 제일 처음으로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그냥 한 거예요. 그리고 특정 승계 취득 볼까요? 이제는 지금 방금 얘기했던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이런 것은 법률 행위를 할 때 나오는 얘기였죠. 법률 행위에 따른 동산물권의 변동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시 취득 같은 경우에는 법률 행위가 아니죠.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방금 얘기했던 지금 현실 인도 이런 거랑 관련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기서부터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특정 승계 취득을 보자는 얘기예요. 특정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이렇게 법률 행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인도는 뭔지 알겠죠? 그죠?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으면 소유권도 취득하지만 점유권도 취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정물, 특정돼서 취득한다. 아, 갑과 을 사이에 매매가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간이인도. 이 간이인도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갑이 소유자인데 을의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다고 해봅시다. 놀러 가가지고 을 집에 책을 놓고 왔어요. 깜빡 잊고 놓고 왔든지 뭐 이렇게 놓고 왔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 내가 책 놓고 왔는데 내가 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을한테. 내가 빌려줄게 하면 이 사람도 점유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점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을이 이제는 이 사람이 점유를 하는 거죠. 직접 점유가 이 사람한테 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점유는 이제 직접 점유가 아니죠. 빌려줄게 뭐죠? 예, 간접 점유로 바뀌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직접 점유, 이 사람이 본래는 직접 점유를 하다가 이 사람은 간접 점유로 바뀌고 직접 점유가 이게 승계됐다는 얘기예요. 승계.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이렇게 법률 행위에 의해서 이 점유권이 취득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현실인도 이런 게 적용이 되는구나.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괄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포괄승계 취득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죠? 포괄승계 취득. 예, 사망이죠, 사망.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포괄적으로 취득하는데 점유도 포괄적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사망으로 점유권이 상속인에 이전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197조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사망했는 사실을 몰라도 점유권이 이전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망인지 여부를, 그러니까 상속의 사망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이것은 한 칸 띄는 게 아니라 상속인의 사망에 대한 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는 얘기죠. 사망, 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현실적 지배가 없더라도, 그죠? 점유를 현실적으로 안 하고 있더라도 점유권이 승계된다. 이게 뭐에 대한 얘기죠? 예, 점유의 관념화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예, 관념화. 그죠? 사실상 현실적인 지배가 없더라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볼까요? 포괄적 승계의 특성상 피상속인의 점유와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 이것도 설명했죠?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였으면 새로운 권한을 개시하였다거나 아니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닌 한 이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점유면 그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점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하자, 성질 그냥 똑같이 승계를 한다는 얘기예요. 점유에 대한 어떤 모습에 대해서 똑같이 승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죠. 새로운 권한 얘기가 나왔네요. 그죠? 피상속인은 그 물건을 빌린 건데 이 상속인은 살려고 생각해가지고 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새로운 권한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한 경우 이제는 피상속인의 점유는 그냥 빠이빠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었어요. 얘는 제가 방금 했던 얘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접 점유의 취득은 우리가 설명을 많이 했죠. 이것은 어떻게 했죠? 간접 점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간접 점유하면 점유 매개 관계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간접 점유,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하는데 간접 점유자도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간접 점유를 점유하는 것을 간접 점유라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즉 점유 매개 관계 하면 뭘 떠올리시면 되죠? 임대차, 뭐 지상권, 법조문에도 다 있어요. 임치, 기타 유사한 관계로 쭉 나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점유 매개 관계를 통해서 간접 점유권을 취득할 수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일 거예요. 배웠어요. 근데 이 2번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간접 점유권을 양도 형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것도 본 적이 있는데요.
을이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봅시다. 갑이 소유자예요. 근데 이 점유를 하는 이유가 임대차라고 봅시다. 임대차. 그죠? 임대차예요. 그래서 이 갑은 뭘 가지고 있죠? 을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죠? 갑은 이런 청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습니다.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넘어온다는 거예요. 동산, 소유권이 넘어오는데, 이 매매는 법률 행위니까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 그 중에서 동산이면 동산을 대상으로 법률 행위에 따른 물권 변동을 하면 인도가 필요하다고 했죠. 인도. 근데 이 인도를 우리가 어떤 형식의 인도가 되는 거죠? 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인도를 받은 걸로 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세요. 이렇게 됐어요. 됐는데 이 을이 직접 점유를 하고 있었죠. 그죠? 직접 점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갑은 뭐죠?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죠?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매매가 일어나가지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양도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사람이 간접 점유권을 취득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여전히 직접 점유자고 이 사람은 이제는 떠난 거죠. 떠났습니다. 왜 그러냐? 이 병이 이 임대차 관계를 승계를 하기 때문에 승계를 해요. 이렇게 물건을 팔면 그래 이 사람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이 자체를 인정을 한 상태에서 매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승계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접 점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직접 점유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 갑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가 이제는 병한테 간접 점유권을 양도한 형식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간접 점유권의 양도라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간접 점유도 양도를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그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목적물 반환 청구는 이 양도 과정에서 보면 간접 점유자가 바뀌는 형식이 됐구나. 그래서 간접 점유권이 양도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요, 다 봤어요. 이제 다 봤고, 이제 취득에 대해서 다 봤죠? 그러면 점유권 승계의 효과 보면서 점유기간이 문제되는 경우 점유의 승계가 문제됨. 예를 들어서 취득시효 이렇게 나왔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취득시효에는 점유기간이 요건이 되죠. 그러니까 점유 취득시효는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라고 했습니다. 20년, 10년 이걸 충족을 해야 하는데 이게 혼자 단독적으로 20년이 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점유자가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20년, 10년 이걸 다 충족하면 문제가 없어요. 이 요건을 구비하는데. 근데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런 경우에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점유의 승계를 인정을 하면, 즉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자기가 승계를 한다고 인정이 되면 이 요건이 구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좀 혼동을 하시는 게, 점유 취득 시효 하면 현재 점유자가 20년을 다 점유를 해야 하나 보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곧 배우실 내용인데, 점유 취득 시효에서 이 점유라는 게 승계가 될 수도 있나 보다. 이걸 우선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점유가 승계가 되나 보다. 그래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누가 점유를 하고 있죠? 병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을로부터 어떻게 점유를 이전을 받아가지고 현재 12년째 점유를 하고 있어요. 12년째. 12년째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병이 지금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만의 점유로는 12년밖에 안 돼가지고 주장하더라도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을 하면 충족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점유의 승계라는 우리 제도가 있어요, 민법에서. 그래서 승계를 주장합니다. 승계를 주장해요. 그러면 을부터 승계를 주장하면 17년. 이것도 안 되죠. 12 플러스 5. 이거 17년 되니까 이만큼의 점유의 승계를 주장하면 승계가 그 점유취득시효 요건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부터, 그러니까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유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승계가 인정이 되니까. 그래서 점유의 승계를 주장을 하면서 갑을 나는 을 점유도 승계했고 갑 점유도 승계했고 다 이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갑을의 점유 승계를 주장을 하면 충족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점유의 승계가 인정이 돼요. 근데 승계가 인정이 되는데 승계가 인정되는 그 대가로 하자까지도 승계가 돼요. 어떤 그 모습, 그러니까 점유의 모습이 있잖아요. 모습. 우리가 점유의 어떤 그 형태를 봤는데 모습이 그 승계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점유가 선의의 점유예요. 근데 이 사람도 선의의 점유입니다. 이 사람의 점유도 선의의 점유로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갑이 악의의 점유였다고 봅시다. 자기가 위조를 통해서 점유를 했다거나 갑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악이에요, 악이. 예를 든다면. 그러면 이 병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갑과 을의 점유를 주장을 같이 점유 승계를 주장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 이 갑의 악이 그 점유의 모습까지 같이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이면 이 사람이 악이면 이 병이 갑부터의 점유를 주장하도록 악의로 시작을 했으면 이 사람도 승계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도 선의가 아니라 악이고 이 사람도 악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까지도 다 받습니다.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을 하면 자기는 선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갑 말고 을부터 나는 을 대시부터 점유를 한다. 그러면 을이 선이니까 선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선이니까 선이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갑부터 주장하면 이 사람이 갑이기 때문에 쭉 악의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하자도 승계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방금 같은 예가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선의를 요구하는 취득시효 같은 경우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렇게 그 점유취득시효 같은 경우에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해요. 여기서는 선의가 요건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예를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의 무과실까지 요구되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지금 이 245조 1항은 선의 무과실이 요건이 아닌데 이런 경우라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선의 무과실 요건으로 하는 만약에 뭐 10년짜리 등기부 취득시는 선의 무과실 요건을 해요. 그래서 지금 꼭 이 사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이게 등기부 취득 이 사람이 5년을 지금 점유하고 있고 이 사람이 뭐 3년 이렇게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년을 주장하려면 이 사람까지 주장을 해야죠. 갑부터 주장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악이어 버리면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주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점유를 승계를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의 하자까지 다 승계를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점유 승계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즉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점유의 승계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건 자기 선택 사항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을 점유만 승계를 할래.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고 나는 갑 점유부터 승계를 할래.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뭐가 안 되냐면 나는 을 중에서 만약에 20년이 20 이렇게 해서 나는 여기 있는 2년 빼고 여기서부터 20년이 되니까 이걸 기산점으로 해야겠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사람의 점유를 주장을 하면 앞사람의 점유 시초부터 점유를 주장을 하는 거지
어떤 특정 시점을 자기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산점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책으로 가봅시다. 설명이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예, 점유의 분리 병합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 199조 한번 읽어볼까요?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의 이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방금 얘기했던 내 점유만 주장해, 이렇게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가 있다. 그리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199조. 그래서 써나왔어요. 갑, 을, 병, 순차, 점유 이전 시 병은 전 점유자의 점유, 그러니까 갑의 점유부터 또는 을의 점유부터, 이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그랬죠? 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 또는 자신만의 주장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의의 기산일은 선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갑 점유 중에서 나는 갑이 점유 개시했던 그 시점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뒤에부터 이렇게 주장한다거나,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 취득시효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기산일을 선택하는 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며, 그죠? 이렇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주장할 것인 걸 선택할 수 있다. 선택권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갑부터 할래, 나는 을부터 할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점유 기간 중에 임의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초를 선택을 해야지. 아시겠죠? 설명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하자의 승계 된다고 그랬죠? 계승한다. 그래서 계승을 하는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때는 자기만의 점유니까 하자의 계승에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인 점유인데, 현 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을 한다. 그러면 자기는 선의점유 추정을 받는다. 이게 얘기겠죠? 선의점유를 추정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유권의 소멸을 봅시다. 점유권의 소멸. 점유권은 언제 소멸되겠죠? 점유권은 어떻게 하면 발생을 하나요, 그러면? 예,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발생을 하니까, 사실상 지배를 잃어버리면 소멸하는 게 이제 원칙적인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예, 멸실됐다. 그러면 물건이 없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소멸합니다. 다만, 이것도 설명했는데,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회수를 한 때는 잠깐 사실상 지배를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예,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게 뭐 기출이 잘 되는 지문이죠. 근데 간접 점유는 어떻게 상실되죠?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거, 점유 매개 관계, 이건 바로 용어가 연결돼야 합니다. 그리고 직접 점유자의 직접 점유, 이게 요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가 사라지면 간접 점유는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했대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도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임대차 계약이 있었는데 임대차 기간이 끝났답니다. 끝났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만료 시 물건을 반환하겠죠. 물건을 반환하면 당연히 간접 점유도 소멸하겠죠. 직접 점유도 소멸하고 간접 점유도 소멸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점유 매개 관계가 단절됐대요. 점유 매개 관계 뭐라고 그랬죠, 제가? 예, 끈이라고 했습니다. 끈. 연결고리가 아니라 연결고리. 그래서 근데 직접 점유자가 횡령을 했다네요. 더 이상 나는 이 물건을 타주 점유로, 즉 직접 점유자는 타주 점유자잖아요. 타주 점유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 물건을 내가 빼돌릴 거야. 횡령을 했어요. 또는 이제 내가 빌리고 있는데 이 물건 내가 살 거야. 그러면 이 끈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끈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소멸되겠죠. 그래서 언제 간접 점유가 소멸되는지 그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됐고요. 봅시다. 그러면 점유권의 효력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점유권도 효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점유권 효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효력, 예, 추정력이 있습니다. 추정력이. 점유도 추정력이 있어요. 추정력이 있는데, 이 200조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점유를 하면, 이 사람이
적법하게 보유를 했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주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추정력이 하나 다른 데서 배운 적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등기 추정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점유 추정력과 등기 추정력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부동산이 있어요. 이게 A 부동산인데 부동산이에요. 지금 갑이라는 사람은 이 부동산에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등기. 소유자로 등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 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을이에요. 이 사람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둘이 지금 각자 추정력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을은 내가 점유 추정력이라는 거 너 알아? 200조? 얘기를 한 겁니다. 점유 추정력을 얘기를 하는데 둘이 이제 좀 싸움이 난 거죠. 자기 것이다 이러면서 이 갑은 너 등기 추정력 모르냐? 등기 추정력? 등기가 있으면 그 권리가 있는 걸로 추정을 해줘. 등기 추정력을 추정한 거예요. 누구 말이 옳을까요? 이런 경우에? 이 경우에는 갑의 손을 들어줍니다. 갑.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점유 추정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점유 추정력, 이 조문은 동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동산일 때. 동산은 등기가 등기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동산일 때 의미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한번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봅시다. 점유 태양의 추정 우리 배웠죠? 197조. 추정력 얘기하면서 같이 실어 놓은 거예요. 197조. 자성 공평 추정. 그죠? 그래서 이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이 2층 책을 지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또 이 얘기도 봤죠?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된 때는 점유자는 소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 그 다음에 확정 시부터 사주 점유자. 이건 자주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점유 계속의 추정도 된다고 했죠? 계속 추정. 그래서 양 시점에 내가 갑자기 이때 점유를 하고 있어, 이때 점유를 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계속 추정이 되는데 이때 점유자가 갑일 때는 당연히 계속 추정이 되겠죠. 하지만 이때 을인 경우에도 아까 점유 승계 얘기했잖아요. 점유 승계. 점유를 승계를 했어요. 을에서 갑으로 어느 순간에 딱 갔어요. 이때부터 갑이 점유하고 을이 점유했어요. 근데 점유 승계가 입증이 되면 동일인이 아니더라도 점유 계속이 추정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방금 봤습니다. 점유의 권리 추정력은 즉 방금 봤던 200조죠. 200조는 누구한테만 적용된다고요? 동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가 원칙적으로 공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더 우선시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났을 때. 그래서 등기의 권리 추정력이 적용되지 점유 추정력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산인 경우에만 이 점유 추정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를 드는 내용이고 점유의 권리 추정력의 효과 볼까요? 동산 점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적법하게 저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겠구나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산 점유자가 점유를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그걸 부정하는 측이 즉 점유자의 권리를 부정하는 자가 점유자의 권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겠죠. 당연한 얘기죠. 지금 당연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보면 그러니까 점유자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게 제가 소유권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을이 이를 다투고 있어요. 저거 소유권자 아닌데? 이렇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권자는 자기가 본인이며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본인이며 단지 갑은 임차인 이거 빌렸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펜을. 그런 경우에는 누가 입증을 한다고요? 그래서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한답니다. 여기서는 을이 입증 책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추정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추정은 점유자의 이익 불이익을 가리지 않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고가의 물건이에요. 고가의 물건인데 제가 이걸 지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적법하게 점유를 했겠지? 그러면 이 사람이 신고 의무가 있겠지. 고가의 시계니까 뭐 신고 의무가 있다고 만약 가정하면 신고 의무가 있겠지 하는 것도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죠? 이런 얘기를 써놨고요. 뭐 이런 것은 뭐 딱 중요한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